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여러분 제 영상은요 대충 조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쓰실 때는 저한테 와서 쓰세요. 제가 잘 써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800개가 넘었는데요. 모든 영상은 결국은 일이관치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얘를 남자로 들고 여자로 든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서 나답게 주체적으로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게 저의 삶의 자세예요. 저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 영상들은요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제 큰아이가 중2 올라갔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권장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고 이혼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못하면 어때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요 진심으로 저희 아이들이 결혼하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이입이 되고 나서 해라. 네가 먼저 이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상대방도 이입이 되는 사람이랑 해야 되겠죠.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 있죠. 사랑이라든지 뭐 집착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끌림과 같은 감정으로 혹해서, 그게 여러분 혹이에요. 혹이라고요. 우리가 부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혹이에요. 감정에 사리에 맞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내 감정이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혹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결혼도 오케이예요. 그게 신중하게 하는 결혼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류 논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류 논어 강의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올린 영상이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 이거는 결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은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잃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은 게 뭐지? 돈 말고요. 돈 말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임승차 하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30배 벌금 내야 돼요. 그냥 내 돈 주고 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내가 경제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왜 여성분들을 강조 드리냐면요, 여자분들이 좀 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잖아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남편이 생활비를 줘서 내가 이혼을 못 한다면요, 그건 뭔가요? 나는 그럼 공짜로 그 생활비를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생활비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 말에 복종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갉아먹으면서 받는 생활비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 생활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자, 제가 헛똑똑이를 위한 이혼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잃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댓글을 또 다시네. 퍼피K라는 분이요, 이혼 상담 하시면서 이혼녀들이 버리는 남자 갖고 싶으세요? 부인이 버린 거 주워 담아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좋은 결과 내실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비꼬으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을 하는 게 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남이 버린 걸 갖는다, 그런 식으로 이혼한 사람을요 다른 사람이 버린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혼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혼은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주체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버려지는 거죠. 당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혼 절대 안 해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골마 터져도 이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이혼 안 하면 그냥 그걸로 이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리비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리비고 부럭이고 지천명이고 그딴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분한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면 제 영상을 안 봤겠죠.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말을 했는데, 내가 A라고 말을 했는데, A라고 일단 들어 먹어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저기 Z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네요. 사람이 소도 아니고, 맨날 등급 나누기만 하지 말고, 정신적 결함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옳음을 결혼으로 증명해 보이시오, 똑똑이시. 아니, 여러분, 왜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왜 결혼으로 증명하냐고요.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지. 왜 결혼으로 증명하냐고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곤란한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남자야 여자야 왜 자꾸 나한테 뜨냐. 안물안군 메뚜기같이 유재석 같은데 자기 객관화 해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요, 그대로 자기 자신한테 하면 되거든요. 이 그대로 그린로드님한테 하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대단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이 이분한테 떴다면 제 영상이 필요하니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고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이 4개인 분인데요. 임신과 출산은 같이 있는 거 맞는데 너무 귀중한 거라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죠? 임신과 출산은 같이 있는 거 맞는데 나는 쟤한테 해주는 거예요? 쟤를 위해서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난 도구인가요? 나의 선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내가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내 애 아닌가요? 나의 애잖아요. 내 애는 아니고 제 애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물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는 걸 아이를 물거나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물건도 내 몸이란 도구를 통해서 물건을 낳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네 거니까 난 돈을 받아야 돼. 물건값 달라는 거 아닌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돈으로 얼마를 환산할 건데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받을 건데요? 이런 분의 사고라면 내가 네 애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그리고 네 애를 키워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요,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미리. 결혼하고 나서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는 얼마야. 얼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칠게요. 10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너는 나한테 10억을 줘야 돼. 그렇게 제발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부부 재산 약정 쓰세요. 그리고 그거 쓰실 때는 저한테 와서 쓰세요. 제가 잘 써드릴게요. 그래야지 서로 의사가 합쳐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이건 특별한 사정이잖아요. 그럼 얘기해줘야죠. 상대방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생은요,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도구가 될 수 없고요.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낳는 도구가 아니고요. 아기는 내가 선택해서 낳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낳는 거죠. 두 사람의 아이죠. 출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결혼과 이혼, 출산 그런 것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요, 먼저 나를 가꾸세요. 나라는 사람을. 그게 이립이잖아요. 공자가 말하는. 이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에 사는 선택들도 우리가 나답게 잘 할 수 있고요. 실패는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댓글만 봐도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변호사님 여러 영상 대충 좀 봤는데요. 변호사님 여성 전문 변호사세요? 본인이 고인이시면 좀 아무리 예를 들어 표현해도 여자가 성실하고 남자가 무능하다는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대부분 영상들은 10중 8구 남자만 나쁜 놈 취급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요즘 부부싸움 하면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세상인데 외도가 9등급이면 살인은 몇 등급일까요? 여러분 제 영상을요 대충 조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영상 800개 정도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저 사람을 대충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앞뒤, 문맥, 맥락을 잘 이해하고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사리는 몇 등급이냐고 하시는데요. 사리는 등급 외죠. 그러니까 이 대충 보고 사람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아는 것처럼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가를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 잠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잠시 혼자서 옥상에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살다가 나답게 내 삶을 잘 살다가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매 순간에서 내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